여러분의 부상 없는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긍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스프린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에 일주일에 하나씩 또는 2개씩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되게 스스로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번 주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근데 예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힘을 얻어서 저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긍정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스프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스프린트가 뭔지를 아셔야 내가 아플 때 이게 신스프린트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스프린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신스프린트의 증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신스프린트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운동 중이나 또는 운동 후에 이렇게 정강이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 안쪽 있죠. 여기에서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이 바깥쪽 또는 이렇게 뼈 자체에서 느끼시는 통증이 우리가 말하는 신스프린트의 통증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팠을 때 내가 신스프린트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띵. 먼저 신스프린트라고 하는 이 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강이 뼈 자체를 이야기해요. 신본이라고도 하고 또 해부학적 용어로는 티비아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경골이라고 하는 티비아와 피비아라고 하는 비골, 경골, 비골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뼈가 있고, 이 위치를 잘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에 보시면은 양 옆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그 복숭아뼈가 티비아와 피뷸라 뼈의 끝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찾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발목을 당기고 밀고 할 때 보면 이렇게 당길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찾을 수 있죠. 얘가 이렇게 달려있는 여기 티비얼리스 엔테리어리라고 하는 그 전경골근이에요. 발음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 근육과 뒤에 있는 이 종아리 근육, 얘네 둘이 합쳐져서 발목의 움직임을 관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목을 밀어주거나 발목을 당겨줄 때 이 근육과 이 근육이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실 때 발목이 이렇게 돌시플렉션이라고 해요. 내 몸 쪽으로 앞꿈치가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면에 충격을 가하다 보면 얘가 데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입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스프린트라는 그런 부상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신스프린트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신스프린트는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1등의 원인은 뭐냐면 무리한 운동이에요. 무리한 운동이라고 하면 내가 원래는 일주일에 5km, 10km도 뛰지 않는데 갑자기 한 번에 LSD, Long, Slow, Distance 이렇게 긴 거리의 훈련을 갑자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일리지가 아니라 속도를, 내 페이스가 원래 630이에요. 근데 속도를 갑자기 450, 430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운동의 강도를 늘렸을 때 이 우리 몸에서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야 알려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이제 통증이 되는 거고, 그 통증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쉬어줘야 해요.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자제하지만 정말 쉬는 게 짱이에요. 휴식이 일단 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을 봤을 때 발의 앞쪽과 뒤쪽 그리고 양 옆에 근육들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발 신으시게 되면 신발이 어느 한쪽만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운동화를 봤는데 나는 뒷굽만 많이 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자기의 보행, 러닝 패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실 수가 있어요. 또 이 신스프린트는 또 평발이
계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평발이라는 건 발이 이렇게 생겼을 때 발의 아치가 이렇게 무너져서 플랫해지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 아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근육들이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시켜 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서 신고 계신 신발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신고 계신 신발이 발에 잘 맞지 않거나 불편할 경우에도 우리 발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발 선택 또한 부상을 당하지 않는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신스프린트의 증상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려다 보니 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가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내용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휴식이에요. 휴식하고 아이싱 해주시고 크로스 트레이닝, 다른 트레이닝을 병행하시면서 이 부위가 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프머슬이라고 해요. 종아리 근육을 기준으로 앞뒤, 양옆 가릴 것 없이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야! 발목을 스트레칭 해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발목 이렇게 휙휙 돌리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먼저 발끝을요, 최대한 멀리 보낸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길게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최대한 뒤로 간 상태에서 찍어줄 거예요. 엄지발가락으로. 앞쪽은 새끼발가락, 뒤쪽은 엄지발가락 찍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 아치 중간 있죠? 요 중간 안에서 이 발이 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눌러주실 거예요. 바깥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스트레칭 되거든요. 요렇게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는요, 발가락 있죠? 발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그럼 상당히 여기 힘드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발가락 끝까지 늘려주신 상태에서 이 발목을요, 살짝 밀어주세요. 자, 발가락 꺾어놓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스트레칭은 끝납니다. 이렇게 발목부터 무릎까지 바닥에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게 하던 스트레칭의 느낌보다 조금 강할 수 있거든요. 손을 짚어주시고 조금만 들어주셔서 발목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늘려주시고, 이때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지그시, 스트레칭은 항상 무리하지 않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목이 이게 안 닿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뻗어주기만 해주셔도 돼요.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께서는 손으로 이렇게 발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만 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뒤쪽 것을도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운독이라고 하는 동작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놓고 최대한 몸을 밀어서 다운독 자세로 취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무릎씩 구부려서 요용하게, 자, 이렇게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최대한 많이 구부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시면서 종아리 전체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릴리즈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중요한 부분들을 풀어주어서 조금 혈행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고, 림프의 순환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셔서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릴리즈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릎이 있잖아요. 무릎을 기준으로 이렇게 뼈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뼈를 기준으로 옆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당겨보면 근육 하나가 볼록 튀어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이 근육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요 앞쪽에 근육이 있어요. 얘를 잡고 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런 폼롤러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폼롤러를 두시고요. 이렇게 정강이 부분을 가져다 댄 상태에서 체중만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릴리즈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 포인트는 발고랑입니다. 발가락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눌러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시원하면서 조금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이 앞쪽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종아리 머슬은 굉장히 크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종아리에 여러분 하트 있어요? 하트? 이 상태에서 쭉 들면 이렇게 분리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 구간을 찾으셔서 엄지손가락 양 두 개를 딱 갖다 대세요. 그 다음에 눌러주신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우리가 게스트로네미우스라고 하는 비복근이 있고 그 안쪽은 솔리우스라고 하는 가자미근이 있는데 그 양쪽의 근육에 나눠지는 이 사이를 잡아놓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엉덩이 밑에다가 폼롤러를 깔아주세요. 근데 발목 아킬레스건 뒤에다가 너무 놓게 되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쿵 굴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아리가 이렇게 하트가 끝나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이 앉아주신 상태에서는요, 뒤로 기대주시는 것도 스트레칭 되지만 이 폼롤러를 잡은 상태에서 살짝 양옆으로 움직이시면 더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아프신 분들은 폼롤러 자체가 조금 이 다이아미라가 좀 크잖아요. 그럼 작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범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강이 뼈를 기준으로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툭 가다 보면 슥 걸려요. 뼈 안에서 슥 걸리는 데가 있죠. 이쪽에 깊숙하게 손을 넣어서 이 뼈를 따라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 뼈를 따라서 쭉쭉쭉쭉 눌려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이쪽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이 찌릿하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심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이 뼈와 이 안쪽 사이를 그냥 가볍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셔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눌러서 뼈와 여기 사이를 풀어주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운동인데요. 저는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운동의 컨셉과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컨셉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달리기 하잖아, 그 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 쓰는 근육과 잘 쓰지 못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승전 코어예요. 코어 힘이 부족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지로 뻗어나가는 전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종아리라고 하는 무릎뼈와 발목뼈 사이에 있는 곳에 통증이 났다고 해서 그 크기만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 이 컨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조인트와 근육들을 함께 트레이닝 해주셨을 때 이것들이 협응력이라고 하는 코어디네이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홀 바디와 코어를 먼저 트레이닝 하신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신 상태에서 이대로 쭉 다리를 밀어주시고 내려올 때 버티면서 쭉 내려와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쭉 밀어주셨다가 그대로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요. 그런 다음에 터치, 찍고 터치, 찍고 터치. 이거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 잡아주시면 되죠. 잡고 터치, 조금씩 늘려갔을 거예요. 자, 햄스트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운동이 첫 번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목을 90도로 만들어 놓고 뒤로 눌러주세요. 90도로 만들어 놓고 뒤로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요, 한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터치할 거예요.
한 발 가고 엄지발가락 터치. 한 발 가고 엄지발가락 터치. 한 발 가고 엄지발가락. 이것도 다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되는 데까지만 하시고 되는 데까지만 하셨다가 잘 되면 조금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교.